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76회 일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방마님 정순주 아나운서가 가족여행 관계로 빠지고요. 저희 둘이 클래식하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첫 경기가 열렸고, 일단 우리 대표팀이 아주 어려운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소기의 성과 2대0 완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선수들 잘했다 박수 쳐드리고요. 경기 내용이 이렇게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는 1차전 결과가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한 의원님이 또 중계를 하신 평가전, 조지와의 평가전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벤투호가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쭉 아시안컵부터라도 봐도 쭉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점진적 변화를 조금씩 추구하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틀 안에서 조직적인 하나의 팀으로서의 완성 단계에 가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멀다라는 것을 또 느꼈던 그러한 두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벤투 감독 선임할 때, 제가 이건 다른 방송들에서도 한 얘기긴 한데,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제가 공헌이 있다면은 1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선임하신 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이 하셨지만은 그걸 100이라고 할 때 제가 한 1 정도의 그 벤투 감독이 오게 된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임감도 한 1 정도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 된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안 된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된 거를 얘기를 하자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 확고한 플랜 A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의심하게 됐어요.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장 의원님께서 그날 이제 경기 중에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른바 4-3-3 포메이션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4-1-4-1로 봐도 되고요. 손흥민 선수, 나상호 선수를 좀 더 포워드처럼 본다면 이제 4-3-3에 가깝고, 이제 그런 포진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이게 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이제 중반이 지나면서 흐름이 좀 바뀌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벤투 감독이 이제 4-1-3-2라고 이야기하는, 장 의원님이 이제 다이아몬드 4-4-2인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또 그 포진도 이제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포진을 전반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장 의원님이 경기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했던 포진이 사실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했던 포진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의 골도 우리가 얻어냈고, 그런데 이 두 포메이션의 차이를 제가 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4-3-3 포메이션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측면에 있는 윙포워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풀백, 그리고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 예를 들어 왼쪽이면 이재성 선수, 오른쪽이면 황인범 선수, 이런 식으로 해서 4-3-3 포메이션 내지는 4-1-4-1이 됐을 때는 측면 공간에서 3명의 선수가 유기적인 연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장 의원님이 해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측면에서 우리가 좀 날카롭게, 상대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가 측면에서 그 정도 공격을 하리라고는 조금 예상하지 못한 것도 같고, 이제 그래서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느슨해지고 또 빌드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 4-4-2 형태로 바꿨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이아몬드 4-4-2처럼 나왔을 때는 측면 공간에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한 명과, 측면 쪽에 약간 포진해 있는 중앙 미드필더 한 명과 풀백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포메이션과 무슨 차이가 벌어지냐면, 첫 번째 포메이션일 때는 측면 쪽에서 3명 간의 연계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포메이션이 됐을 때는 2명 간의 연계밖에는 사실 잘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측면 쪽에서의 장점도 오히려 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 그 다이아몬드 4-4-2 가까운 그 포진을 많이 이제 플랜 A처럼,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되면 투톱 중에 하나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훈련을 많이 해왔는데, 막상 경기 내용을 보면 역시 우리는 측면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측면에서 풀자니 애초에 썼던 4-3-3이 오히려 좀 더 나아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플랜 A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포진 저 포진 또 아니면 3백까지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플랜 A를 그래도 좀 담금질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1차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플랜 A보다는 오히려 그게 아니었던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잘 들어맞았고, 플랜 A일 때는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발생을 했다. 또 하나 이제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윙포드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래도 좀 공격 진영에서 공격이 되고 이제 슈팅 기회를 좀 만드는데 오히려 투톱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너무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는 나머지 아주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 이제 종종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플랜 A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투르크메니스탄전이었습니다. 뭐 저도 이 경기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사실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대가 4백 밸런스에 4명의 미드필더를 놓고 4-4-1-1 또는 4-4-2처럼 두 줄 수비를 네. 펼칠 때는 사이드 쪽에서 이날 4-1-4-1처럼 측면 수비수까지 들어간 3명의 트라이앵글 연계 플레이에서 좁은 공간을 창출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것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확률 높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계 작용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기 전에 우리 대표팀도 짧은 시간이지만 패스 앤 무브먼트를 트라이앵글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하고 이 경기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4-1-4-1일 때 왼쪽은 김진수의 오바렛과 손흥민, 이재성 3명, 오른쪽은 나상호, 이용의 오바렛, 황인범 이 3명이 이제 트라이앵글 형태로 상대의 배우 측면 배우 뒷공간을 공략하라는 노력이었는데 몇 차례 성공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찬스를 잡았지만 마무리 크로스의 부재. 네. 또는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가 잘 들어갔을 때 황의조 선수의 결정적 찬스에서의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되면서 득점에는 실패가 됐지만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플랜 A가 뭐냐 플랜 B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4-2-3-1이 주된 포메이션 아니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안컵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4-4-2라고 하는 이러한 전술을 또 많이 플랜 A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4-1-4-1 전형을 가동을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중간중간 실험을 해봤던 아시안컵 직전에 사우디와의 평가전 때 황희찬을 윙백으로 놓았던 3백 운영.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대칭적이면서도 공격적인 3백 운영이죠. 그리고 6월 달에 있었던 이란과의 평가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호주와의 평가전 때 또 3백. 네. 한 명의 홀딩 미드필더를 놓고. 네, 근데 호주의 압박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선을 하면서 경기는 좋지 않았던 그날이 있었고 한현님이 중계했던 이번에 조지와의 평가전 3백 실험까지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4가지 패턴의 경기 운영 실험을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이 4가지 전술이 모두 항상 어느 정도 고착화된 베스트 11 체제로 담금질이 돼서 거기서 계속 그 전술로 조직력을 맞춰본 그런 상황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선수들도 계속 부분적으로 바뀌고 또 전술 운영도 지금 무언가 하나가 딱 고착돼서 딱 담금질을 들어간 게 아니고 계속 무언가 변화가 되고 같은 전술도 경기 기복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차 예선에서 북한, 레바논, 물론 스리랑카는 약체입니다. 그 경기는 두 경기는 아마 다 이길 거라고 저는 보지만 북한과 레바논전을 대비해서 또 최종 예선까지 대비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황의조 선수를 최전방 원톱에 놨을 때 이럴 때는 확실하게 측면에서 완전히 공간을 뚫어서 황의조 선수에게 전달돼서 황의조가 득점할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다이아몬드 4-4-2 전형에서 투톱으로 들어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박스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골을 좀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중앙과 측면에서 경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두 가지 전술에서 모두 황의조 선수가 조금 그날처럼 결정력이 떨어지는 날 손흥민 선수가 좀 넣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그렇죠. 필요했을 때 네. 손흥민 선수를 살려줄 수 있는 전술이 두 가지 전술에서도 다 나오질 않았다는 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경기들을 남겨놓고 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날 득점은 나상호 선수는 수비 클리어링 때 상대가 확실히 걷어내지 못한 공을 바로 리바운드 골로 넣었고 근데 그건 아주 잘 쳤어요. 잘 찼죠 예, 물론. 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서 넣었던 패턴은 아니었거든요. 이용 선수 크로스가 조금 낮고 짧게 상대가 들어온 게 처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상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스였죠. 그것을 우리가 활용했고 두 번째 득점은 프리킥 득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준비했던 전술로 완전히 만들어서 나온 득점은 없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가 플랜 A가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일단 우리 빈투 감독은 하나의 전술 본인이 좋아하는 전술의 운영의 틀을 딱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맞춰가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엔요. 지금 플랜 A를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에서 폼이 좋으니까 황희찬 선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조지아전에 윙백처럼 기용도 해보긴 했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폼을 가지고 있고 현재 기량이 가장 충만해 있는 선수가 누군가를 일단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그 선수들이 공격진이 너무 많으면 약간의 전술적으로 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선에서 그 선수들의 성향에 맞는 또 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잘 뛰고 있는 그러한 전술로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플랜 A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1차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아 팀을 상대로 너무 선수들이 빌드업 만들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려는 축구들이 오히려 과거의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좀 골을 넣었던 패턴들을 보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던 골이 많지가 않아요. 다득점을 했던 경기도요. 조금 적극적이고 조금 터프하지만 저돌적으로 공간으로 들어가고 공을 투입하고 거기서 조금 미진하더라도 세컨볼이 나오고 첫 골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당탕탕 하다가 거기서 다시 볼을 뺏어내고 그러면서 상대가 수비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또 거기서 부서서 골을 넣는 상대가 잘 수비가 정비된 상황에서 우리도 아주 정비된 패턴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 경우는 제 역대 아시아 예선 골들을 기억을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정비된 패턴으로 넣는 것도 할 줄 알아야 할 줄 되는 알아야죠. 거 아닐까요?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걸 기본으로 하되 그게 안 될 경우에 이날도 뭔가 경기가 좀 안 풀리고 답답하면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들도 중거리 슈팅도 좀 과감하게 찬스만 나오면 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세컨볼도 좀 강하게 부딪혀서 압박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수비를 하고 하는 그런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예쁘게 축구를 하려고 한다. 지금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는 우리는 과거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축구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운영이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터프하게 갈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들이 너무 볼을 돌리려고만 하는데 뒤로 나와서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 박스 안쪽으로의 가담도 아주 적절로 가고 도전적인 패스들을 많이 하고 그게 설사 살아서 역습으로 허용이 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끊었을 때 오히려 더 찬스를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후반에 특히 역습 찬스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게 역습이 전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패턴이 보면은. 빌드업 연습만 했지 빠르게 전환했을 때 득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시아 예선을 치를 때는. 아니 전 세계 축구에서 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근토에서는 그 연습이 제가 보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우리 뒷공간을 움직여주는 공격수들의 역량이 좋은 팀인데 그런 선수들의 역량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전환, 역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빌드업보다 더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할 땐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패턴들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신욱입니다. 김신욱 같은 카드는 우리가 언제든지 선발이던 교체 투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아 예선에서는요. 그래야 만들어가는 축구도 병행하되 김신욱 같은 카드로 롱볼과 세컨볼 공격을 같이 병행할 때야만이 아시아 팀들에게는 상당히 위력적인 팀으로 다가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계속 들어가 봐야 패스 횟수는 많지만 결국은 크로스를 올리고 이러한 패턴으로 가면 우리가 예전에 몰디브한테도 원정 가서 몰디브 쇼크가 있었죠. 못 놓고 비겼듯이요. 그런 축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